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공부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총공급 AS 곡선인데요. 이 AS 곡선이 기대라는 변수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책이죠. 많은 수험생분들의 마무리 필독서 원샷 1, 2, 3 경제학 핵심 이론 마무리의 90번째 토픽입니다. 자,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혹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듣다 보면 오늘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착 하고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AS 곡선이라는 무대에 기대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둘째, 이 주인공의 두 가지 다른 성격,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기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기대를 비교해 볼 겁니다. 셋째, 이 이론들이 실제 경제 충격 속에서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 그래프로 생생하게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시험장에 가져가야 할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AS 곡선이 기대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 배울 내용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수식이 여기서 등장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먼저 AS 곡선이 뭐였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까요? 이건 말이죠.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자들이 물가가 이 정도면 우리는 이만큼 만들어 팔겠다라고 마음먹은 걸 보여주는 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예상치 못하게 물가가 확 오르거나 느렸을 때 이 생산자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상, 즉 기대가 오늘 이야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 수식 하나에 오늘 배울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P는 P의 더하기 알파 곱하기 Y 빼기 YN.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자고요?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풀어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독해 볼까요? 자, 보세요. P는 지금 현재의 실제 물가고요. P2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겠지 하고 예상했던 기대 물가입니다. Y는 실제 총 생산량, 그리고 YN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산출량이죠. 결국 이 수식이 말하는 건 뭐냐? 실제 물가 P와 기대 물가 P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생산량이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사람들은 도대체 이 기대 물가 P2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적응적 기대, 다른 하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똑똑한 합리적 기대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왼쪽에 적응적 기대는요, 딱 100m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어제 물가가 100원이었으니까 오늘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합리적 기대는 어떠냐? 이건 100m는 물론이고 전방 카메라도 보고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정보, 심지어 라디오에서 나오는 교통 예측 방송까지 다 듣고 운전하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는 기본이고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했는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죠. 그래서 적응적 기대의 수식을 보면 정말 단순해요. 그쵸? PT는 PT-1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기에 내가 예상하는 기대 물가 PT는 그냥 바로 직전기 T-1의 실제 물가 PT-1과 똑같을 거야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합리적 기대의 수식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PT는 T-1 시점까지의 정보를 조건으로 한 PT의 기대값. 이건 그냥 내가 T-의 시점까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I를 총 동원해서 T기의 물가, P를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 이해하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알고도 당하는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신이 아니니까 예측이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체계적으로 반복하지는 않는 가장 스마트한 예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똑똑한 이론들이 실제 경제라는 무대 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ASAD 모형 그래프를 가지고 만약 정부가 갑자기 돈을 확 풀었을 때, 즉 총수요에 충격이 왔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갑자기 재정 지출을 확 늘렸습니다. 그럼 총수요 AD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때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 흐름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모든 건 1단계, 아주 평화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확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해요. 이때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3단계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제는 기존의 AS 곡선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 결과 물가도 오르고 생산량도 늘어나는 반짝 호황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 파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4단계, 사람들은 곧 깨닫게 돼요. 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 하면서 기대 물가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대의 변화가 5단계에서 AS 곡선을 왼쪽으로 스르륵 밀어 올리는 힘이 되는 거죠. 결국 6단계에 이르면 생산량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물가만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결국 이 기대라는 것이 경제를 스스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가져가야겠죠. 여러분이 오늘 내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4가지 규칙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AS 곡선의 주소는 바로 기대물가 P이다. 기대물가가 바뀌면 AS 곡선도 이사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깜짝 파티가 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충격은 잠시나마 경제를 들뜨게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파티는 언젠가 끝난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조정하면서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4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지는 못하고 물가만 올릴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화폐의 장기 중립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경제학 공부 하다 보면 참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왜 아니겠어요?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만 마세요. 이렇게 꾸준히 한 걸음씩 저랑 같이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경제학이라는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힘껏 응원할게요. 혹시 오늘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합격 선배들과 열정 넘치는 동료 수험생들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있거든요. 저희 유능하고 친절한 조교님들과 저도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